자, 이제 물리학 2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힘의 합성과 분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물리학 1에서도 힘을 배웠어.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어떤 조금 달라진 힘을 배우겠죠? 자, 물리학 1에서 근데 배웠던 거랑 물리학 2랑 좀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물리학 1에서는 되게 착한 아주 친절한 운동만 배웠어요. 자, 1차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앞과 뒤로밖에 막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얘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정도만 이제 부호가 있으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건 플러스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이거 너무 좀 심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뭐 플러스 앞뒤뿐만 아니라 막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막 이런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이제 운동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안 돼.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벡터라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 벡터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 힘의 합성과 분해 이 단원에서는 대체 어떤 도구가 있고 대체 이 도구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물리량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물리량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통해 얻은 모든 양들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우리 물리에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양들을 물리량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 물리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스칼라량이랑 벡터량이라는 거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스칼라량은 어떤 양이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크기만 갖는 양을 이제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질량, 뭐 에너지, 온도 막 이런 애들은 굳이 방향이 필요할 때 막 오른쪽으로 1kg, 왼쪽으로 5kg 막 이런 거는 굳이 막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방향을 굳이 명시를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벡터량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얘는 방향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제 좀 의미가 막 퇴색돼, 의미가 뭐 잘못되는 그런 개념 이제 양인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대표적인 벡터량의 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힘.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5N을 작용할 때랑 왼쪽으로 5N을 작용할 때 그 물체의 효과가 같을까요? 그치, 다르겠죠? 자, 이것처럼 벡터량은 방향이 같이 표시가 안 되면 아예 결과 자체가 달라져. 이제 그런 양들을 뭐라고 한다? 벡터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것만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자, 이제 스칼라량이랑 벡터량은 아예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요. 뭐 스칼라량, 예를 들어 질량 1kg 더하기 1kg은 몇 kg? 그렇죠, 2kg이죠. 자, 근데 벡터량은 1N 더하기 1N을 했는데 2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0이 나오기도 하고 뭐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상한 값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자, 한번 그 방법을 같이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제 대체 벡터는 뭐냐? 크기랑 방향을 같이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좀 이제 알아볼 건데, 자,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같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많이 해요. 자, 화살표로 표기를 하는데, 자,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벡터의 크기, 그리고 이 화살표의 끝이 나타내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요. 자, 그리고 벡터를 문자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문자로 쓰고 그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벡터구나, 벡터량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벡터량의 크기만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벡터량의 크기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벡터에다가 씩씩 이게 뭐야? 이 절대값을 씌운다고 하죠. 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이 벡터의 A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문자 요거 하나만 딱 쓰면 돼요. A. 그럼 A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벡터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알아봤는데,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벡터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뭐 더하는 방법, 빼는 방법, 곱하는 방법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벡터를 더할 수 있는지, 자, 이거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벡터의 합성을 좀 알아볼게요. 벡터의 합성, 더하는 방법.
자, 이건 뭐냐면 뭐 두 개, 뭐 더 그 이상의 벡터들을 뭐 하나의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A라는 벡터 있고, 자,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얘를 더하고 싶어. 자, 이렇게 A 더하기 B,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고 싶어.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봤는데 사실 뭐 결과도 똑같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하나하나 그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평행사변형법이에요.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하냐? 자, 두 벡터에 뭐를 연결하냐면, 자, 여기 이제 B 벡터가 있고 A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에 뭘 연결하냐면 꼬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법? 평행사변형법. 그러니까 얘는 뭘 그리냐? 쪽쪽쪽쪽쪽 따따따따 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두 벡터의 꼬리에서 이쪽 평행사변형의 끝으로 쫙 화살표를 보내주면 이게 뭐냐?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제 뭐 새로운 합성 벡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삼각형법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 자, 먼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A 벡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놔주냐? 자, 이번에는 좀 방법이 조금 다른데 B 벡터의 꼬리를 A 벡터의 머리에 연결해줘. 그 다음에 쭉 해주면 이게 B 벡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A 벡터의 꼬리에서 B 벡터의 머리로 쫙 연결해줘. 자, 이게 뭐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새로운 합성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어쨌든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벡터를 구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좀 더 이제 입맛에 맞는, 좀 자기가 좀 더 취향에 맞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두 벡터를 구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 벡터를 한번 빼볼 건데, 뭐 사실 이제 아주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 먼저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손쉽게 우리가 벡터를 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뭐 벡터를 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두 벡터를 원래는 이제 이게 정석적인 거야. 자,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한다고 하면,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A 벡터에서 더해줘. 뭘 더해주냐면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주는 거야. B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냐면 이 B 벡터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진 벡터는 뭐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뭐를 하는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무슨 법을 해줘? 그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더해줘. 이렇게. 자, 이게 뭐다? 두 벡터의 차인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맨날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땡 같은 경우는 자,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하면 A 벡터랑 B 벡터의 꼬리를 연결해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A 벡터 빼기 B 벡터면 B 벡터의 머리에서 A 벡터의 머리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야. B 벡터의 머리에서 A 벡터의 머리로. 자, 그럼 이게 무슨 벡터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벡터의 합성과 벡터의 차는 대체 어디에서 써요? 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제 알짜 힘이라는 걸 구할 때도 있고 혹은 벡터의 차는 뭐 상대 속도라는 걸 이제 구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예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벡터의 분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우리가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알았어. 이제 벡터를 뭔가 쪼개는 방법도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벡터의 분해는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여러 개의 벡터, 뭐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건데 뭐 사실 이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해. 자,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 막 평행사변형법은 예시를 들면 이렇게 두 벡터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벡터랑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 네,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안 그려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자, 이 벡터를 만드는 다양한 벡터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막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이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무한해.
근데 우리는 이 벡터를 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분해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x축, y축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벡터를 분해를 해보는 거야. 자,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를 x축 성분이랑 y축 성분으로 해가지고 한번 분해를 해볼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x축 성분 이렇게 내리면 돼. 수직으로 해가지고 x축에. 그 다음에 y축으로 또 수직으로 해서 쭉 내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두 개의 벡터로 쪼개는 건데 어떤 벡터냐? AX라는 벡터랑 AY라는 벡터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AX라는 벡터랑 AY라는 벡터를 더하면 이 A라는 벡터가 다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벡터의 한번 크기를 한번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하냐? AX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AX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A 벡터의 크기는 얼마죠? A죠, A. 그러면 일단은 요 AX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뭘 취해주는데? 삼각비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그렇죠. A 벡터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Y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뭘 하면 되지? 그렇죠. 사인을 하면 돼요. A 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두 벡터를,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 여기 직교좌표계에 있는 두 개의 벡터로 한번 쪼개본 거예요. 뭐 얘네 다시 합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체 우리가 벡터량이란 무엇이고 얘는 어떻게 표기하고 그리고 더하는 방법, 빼는 방법, 그리고 얘를 하나의 벡터를 뭐 두 개의 벡터로 쪼개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요 기본적인 벡터라는 물리량, 요 덧셈 뺄셈 하는 이 사칙연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좀 더 이제 좀 고급스러운 우리가 물리 현상들을 다룰 거거든요. 뭐 회전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등속으로 막 도는 거, 막 이거 회전하는 거, 그리고 막 진자 운동, 그리고 포물선 운동 다 다룰 건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자, 오늘 배운 이 벡터에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상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자,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우리가 딸린 문제 3개 있죠? 그 3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 벡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